예,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날마다라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이죠. 맛을 경험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단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맛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 기능과 관련돼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 오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에서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을 느끼고 이런 거 5가지 감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각이죠. 그 맛을 경험하는 것은 그 미각입니다. 그런 미각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직접적인가? 그것은 실제로 입안에서 그런 맛을 느끼기 때문이고 음식을 입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씹으면서 맛을 보고 그 풍미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맛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은 그 도피와 이완, 특히 그 맛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잘 끓여가지고 커피 향을 맡고 그런 이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뭐 지치고 힘들고 할 때 그런 그 맛을 통해서 어떤 그 도피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좋은 것을 가져다 줄까 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상당히 불안감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맛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 기능이고 지금 다시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느낌이고 또 우리에게 이완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불안을 느끼게도 하는 것이 바로 맛의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식을 맛본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실존의 문제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몸에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인간의 그 삶을 지탱시켜주고 인간을 살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고대 서양 철학자들의 얘기인데요. 뭐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플라톤의 철학이라든가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그 맛의 감각, 맛의 감각을 주로 이 고대 서양 철학자들 주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보면 이 맛의 감각, 미각,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원초적 본능이다,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은 상당히 그 낮은 감각으로 이걸 분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식을 갖게 되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인간에게 알을 가져다 준다, 지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맛을 본다든가 미각, 그 다음에 그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의 그 신체 감각이고 그 본능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식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의
부차적이고 낮은 이제 그런 고차적인 것이 아니라 저차원적인 그런 감각 기능의 하나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그러니까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감각에 대한 감각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감각의 위계를 이제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은 고차원적인 감각이고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저차원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인간에게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고 반대로 미각과 뭐 후각과 촉각은 그런 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단지 본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네, 이런 관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의 현대 철학에서도 그런 관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코스마이어는 결국 그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시각과 청각은 남성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미각과 후각은 여성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왜 그럼 미각과 후각은 여성적인 감각인가? 그것은 이제 주로 여성들이 음식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그 미각과 후각을 이제 여성적인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시켜 버렸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뭐 이런 것을 이런 그 철학적인 전통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고차원적인 감각과 저차원적인 감각으로 구분하고 고차원적인 감각이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저차원적인 감각은 철학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플라톤의 그 사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행위, 인간이 먹는 행위는 단지 이제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먹는 행위를 동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적인 감각이고 동물적인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성과 지식의 영역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 탐구 주제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학에서 특히 인식론, 인간이 지식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인식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데서 미각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식론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식론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시각과 청각이었던 것이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기도 하고, 뭐 가까이 보기도 하고 상당히 자유자재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본 것을 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뭐 시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식론에서 상당히 그 시각은 중요한데 그 미각은 이제 본능적인 감각이고 단지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뭐 그런 감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윤리이론에서도 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삶, 또 인간다운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뭐 중용으로서의 삶, 뭐 절제에 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는 이 맛은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에 그 절제가 없고 통제가 없으면은 그거는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미각을 그들의 철학, 특히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철학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히 이 코스마이어의 입장은 과연 맛이 철학적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가정을 그런 생각은 과연 맞는 것이냐. 코스마이어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맛,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철학적 의미, 철학적 탐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철학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학에서 그런 매력적인 주제를 추방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